안녕 유니든입니다. 뚜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디어 10만 기념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서 10만 기념 Q&A 질문을 받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할 거고,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진짜 거의 근 한 달 동안 주구장창했던 그 메이크업, 사진 올릴 때마다 반응이 폭발했던 셀카 잘 나오는 그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스킨케어는 항상 똑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이미 다 끝마쳐놓은 상태이고, 베이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여기 핸드폰에다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핸드폰 조금씩 보면서 질문에 답해볼게요. 일단 다크서클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아이레놀 S를 발라줄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름이 왜 유니든인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원래 이름이 신윤희예요. 근데 보통 윤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 이름이랑 비슷하게 유튜브 채널 이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을 윤씨로 하고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친구들이 이든이라는 이름을 추천해줬어요. 근데 이든이라는 이름이 되게 예쁘고 윤이든이랑 유니드랑 되게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니든? 그러면 당신은 유니든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윤이든이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베이스는 요거 어뮤즈의 메타픽싱 비건 쿠션 발라줄게요. 이거 너무 주구장창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최근에 쿠션은 거의 맨날 이것만 썼어요. 이거 출시되고 나서는 그냥 맨날 이것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 완전 인생 쿠션이고, 여름 쿠션은 이걸로 끝이다. 다음 질문은 MBTI랑 그리고 제 성격에 관한 질문인데, 제 MBTI는 원래 ESTJ랑 ESFJ를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ESTJ로 완전히 굳혀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검사를 해봤는데 ESTJ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격 특징을 말씀드리면 저는 엄청 꼼꼼해요, 성격이. 그래서 허투루 하는 거 진짜 싫어하고 대충 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뭐든지 시작을 했으면 완벽해야 된다, 이런 완벽주의자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팀플 같은 거 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은 다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안 해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자료조사하고 PPT 제가 만들고 발표까지 제가 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뭔가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엄청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야 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건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약속을 잡는 게 2번 정도가 맥시멈이고 3번을 넘어가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 생각에 저는 E인 척하는 I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MBTI는 E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피부 깔끔하게 된 거 보세요. 제가 피부가 최근 들어서 되게 안 좋거든요. 왜냐면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이 집의 유일한 단점이 저랑 물이 안 맞아요. 제가 그 여행 가서 물 안 맞고 이런 게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한국이어도 물이 안 맞는데 이 오피스텔이 오래됐어요. 만들어진 지 좀 된 것 같은데 물이 안 맞아가지고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피부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그 워터탭? 세면대에 설치하는 그 물 걸러주는 그거 워터탭 시켰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 올 건지. 아마 오늘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빨리 와가지고 갈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남자친구 유무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없으세요? 없어요. 제가 연애를 안 한 지 좀 오래됐어요. 대학교 때가 마지막 연애였던 것 같은데, 제가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연애를 진짜 안 하는 건데,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눈이 높아요. 일단 요 컬러랑 요 컬러 2개 섞어가지고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제가 눈이 되게 높은데 제 이상형은 일단 얼굴이 잘생겨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이상형이니까 당연히 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되게 순둥순둥, 눈 크고 눈망울 약간 초롱초롱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요. 저는 좀 은은하게 웃긴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성격은 예의가 몸에 배어있고, 그리고 약간 사랑을 받은 게 티가 많이 나는 사랑둥이 성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을 조금 어느 정도 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돈 버는 게 어떤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해가지고 실존 인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준혁 배우님, 아니면 데이식스 원필, 갓세븐 진영님, 이렇게 3명을 이상형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컬러 이용해서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학창시절에 관련한 질문인데, 학창시절 꿈이 뭐였냐? 제 학창시절 꿈은 외교관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꿈이 없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쓰신 책을 읽고 나서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교관을 꿈꿨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자라나면서 외교관은 너무 힘들겠다. 외교관은 공부를 너무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제통상 전문가를 꿈꿨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세계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되게 좋겠다. 그런 사람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꿨었죠. 그리고 제가 학창시절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댓글도 있었는데 저는 학창시절 때 거의 임원을 도맡아 했던 뭔가 담임 선생님들의 그런 신뢰를 굉장히 가득 받고 있었던 공부를 조금 잘하고 책임감이 있으면서 재치가 있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건 진짜 팩트예요. 저는 이런 학생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때 화장 너무 진하게 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혼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화장에 대한 열정이 그때부터 대단했다. 그리고 이 끝 컬러를 발라가지고 눈 끝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취를 하게 된 이유라는 질문인데 제가 자취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할 때는 아무도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조잘조잘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TV 소리, 뭐 설거지하는 소리, 빨래 돌리는 소리, 가족끼리 얘기하는 소리 이런 게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촬영할 땐 가족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가족들한테 조용하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항상 가족들이 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6시 전에 촬영을 모두 끝마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족들이 퇴근하기 전에는 집에 저밖에 없으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촬영을 모두 끝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전날 늦게까지 편집을 하고 이제 늦게 잤을 때는 제가 일찍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게 일어난 날에는 늦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가족들이 집에 와서 저 때문에 이제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독립된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냥 편하게 촬영하고 편하게 편집하고 싶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맨 끝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먼저 밑바탕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눈이 훨씬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질문, 얼굴형 관리 비법에 대한 질문인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 댓글을 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제가 영상에 나올 때마다 언니 얼굴형 관리 어떻게 하시냐, 관리하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정말 머쓱하게도 제가 얼굴형 관리를 단 하나도 안 해요. 뭐 집에서 마사지를 한다던가 어디 피부과를 가서 관리를 받는다던가 이런 걸 진짜 단 한 개도 안 합니다. 저는 얼굴형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괄사에 관심이 조금 생겼는데 관심만 가지고 있지 제가 직접 괄사를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아마도 살이 빠져서 얼굴형이 조금 더 이렇게 갸름해 보이는 게 아닌가? 근데 저도 느끼는 게 제가 유튜브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갸름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막 턱이 뾰족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도 제 얼굴형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다음, 지금까지 받은 시술 그리고 그 시술을 추천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받은 시술은 총 3개예요. 가장 먼저 받았던 건 이마 필러를 진짜 몇 년 전이지?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때 받았었고 그리고 입술 필러 몇 년 전에 받았었지? 이것도 좀 됐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게 이거 보조개 수술이거든요. 지금은 자연스러워져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웃으면은 보조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시술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말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는 따로 겟레디에서 썰을 풀도록 하고요. 이거를 추천하는지 안 추천하는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마 필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해요. 왜냐면 너무 아팠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아프다고? 저는 진짜 아파서 기절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추를 드려요. 근데 확실히 하고 나면 예쁘긴 해가지고 저도 지금 이마 필러가 다 꺼진 상태여서 또 받고 싶은데 진짜 제가 너무 쫄보여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마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 필러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하고 나서 립 바르는 그 즐거움을 알게 돼가지고 저는 입술 필러는 빠지면은 또 계속 맞을 의향이 있고요. 보조개 수술 같은 경우는 비추와 추천 사이? 왜냐면 이게 여기 살이 차오르는데 사람마다 그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기도 하는데 저는 거의 자연스러워지는데 4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여기가 그냥 패여 있으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추천하기도 애매하고 비추천하기도 애매하다. 그 다음 질문은 최애 쇼핑몰이랑 옷을 주로 사는 곳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제가 원래는 이제 지그재그를 통해서 그냥 둘러보다가 예쁜 옷 있으면 아무 쇼핑몰에나 샀거든요. 근데 제가 유독 좋아하는 쇼핑몰들이 있는데 지그재그에 있는 쇼핑몰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피터앤웬디 좋아하고요. 그리고 소녀레시피는 키가 작은 분들 그리고 되게 마른 분들을 위한 바지가 예뻐서 소녀
소녀 레시피도 좋아하고 요즘에는 꽃미고라는 그 쇼핑몰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도 자주 사고 그리고 어텀뮤트, 미뉴에트, 컨프렌치 이런 약간 프렌치 감성의 옷을 파는 곳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지그재그에는 입점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단독 뭐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그런 쇼핑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서 구매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리브아워라는 곳이랑 위드마이 러브라는 곳이었나? 그래서 저는 되게 다양한 곳에서 예쁜 옷 있으면 그냥 저는 무조건 사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옷을 구매해요. 그리고 최애 매트립이랑 최애 글루시립 꼽아달라는 분도 있었는데 최애 글루시립은 당연히 피의 글래스 틴트 그리고 어뮤즈의 듀 틴트 복숭아 컬러 그리고 힌스의 얼티메이트 컬러를 가장 좋아하고 매트 틴트는 제가 최애 틴트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롬앤의 블러퍼지 그리고 최애 여름 향수를 물어보시는데 최애 여름 향수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프리지아랑 그리고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아프리모 더바디 옴므 향수랑 마크 제이콥스 레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핸드폰 케이스 어디서 사시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 케이스가 원래는 투명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그냥 집에 있는 그냥 스티커를 막 붙이는 거거든요. 집에 굴러다니는 스티커들을 제가 그냥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케이스를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유튜브와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 원래도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고 화장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랄라블라 알바하면서부터 화장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뷰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뷰튜버 분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분들 영상을 볼 때마다 아 나도 제품 추천하고 싶다. 아 나도 메이크업 제품 되게 좋은 거 아는데 추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휴학을 해버리고 유튜버를 해보자. 그냥 취미로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학교를 휴학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그냥 저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뭐 이걸 본업으로 할 생각은 진짜 전혀 없었고 제가 화장하는 거 좋아하고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그냥 취미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유튜브를 취미로 하기에는 영상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시간도 되게 많이 쏟아야 되는 그런 일이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하느라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유튜브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본업이 있는데 유튜브를 취미로 하실 수가 있지? 이렇게 어려운 걸? 정말 그분들은 부지런함의 끝판왕이세요. 그리고 다음은 제 한 달 수익에 관련한 질문이었어요.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수익이 항상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 한 달에 얼마 법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맨날 버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반전세여가지고 제가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출 이자 내고 그리고 월세 내고 그래서 뭐 관리비 이런 것도 내고 그리고 나머지 제 생활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제 돈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여유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뭐 혼자서 BHC 뿌링클 시켜가지고 치즈볼 시키고 뭐 멘보샤 핫도그 시키고 거기다 추가로 엽떡 주먹밥 중국 당면 치즈 소세지 추가해서 먹어도 정말 아무런 타격이 없는 정도? 딱 그 정도의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언제부터 화장을 잘하게 되었는지란 질문인데 저는 사실 아직도 제가 화장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화장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방구석 화장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화장을 잘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보셔도 여기 마스카라 다 묻어가지고 약간 이거 수습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저는 제가 화장을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화장을 조금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나한테 잘 맞겠다라고 느끼게 된 거는 대학교 4학년쯤? 그 다음 질문은 메이크업 영감은 어디서 받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영감 같은 거는 날씨에서 받거나 그때그때 나오는 그 신제품들한테서 메이크업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뭐 파데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 나왔다. 그런 걸 보면 아 그럼 되게 맑은 메이크업을 하면 예쁘겠다. 아니면 뭐 버터 색감의 팔레트나 립이 나오면 오 약간 그을린 듯한 베이지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신제품한테서 메이크업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다음, 애정하는 영상이나 특별한 영상에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사실 영상 하나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영상 하나하나 정성을 안 쏟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든 영상은 다 특별하고 저한테 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조금 정이 가는 영상들, 뭔가 애정이 가는 영상들은 제가 막 조달조달 떠드는 겟레디입니다. 그런 영상이 저는 되게 좋아요. 몇 번을 봐도 안 질려요. 제가 제 영상을 보는데도 그냥 되게 몇 번을 봐도 안 질리고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저는 제 겟레디미 영상을 모두 좋아합니다. 특히 썰 푸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안 질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영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되게 신박한 질문이었는데 지인들만 아는 부계정이 따로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도 그렇고 그리고 인스타도 둘 다 부계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인들도 몰라요. 그냥 좋아하는 것들 보고 좋아하는 것들 팔로우하고 좋아하는 연예인들 팔로우하고 이런 부계정이지 지인들만 아는 부계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뷰티 유튜버를 하면은 시딩이라고 브랜드로부터 무료로 이렇게 제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거 다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사실 이 화장품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화장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화장품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도 하루에 택배가 거의 한 5개씩 오거든요. 그 화장품을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자취를 해서 따로 제 공간에다가 놓고 그런 것도 있는데 화장품을 받으면 일단 제가 써보고 싶었던 거 무조건 써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것들은 일단 장식장 안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제가 이미 한 번 써본 것들이 또 똑같은 제품이 있다면 주변 지인이 써보고 싶다 하면 또 지인한테 주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룸투어를 하면 알게 되시겠지만 오른쪽에도 장식장이 있고 왼쪽에도 서랍장이 있는데 거기가 화장품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지인들한테 주기도 주는데 그거는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에 타격이 가지 않을 정도로 주는 거고 거의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룸투어 영상 계획이 있는지인데 당연히 있죠.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집을 얼마나 예쁘게 꾸몄는데요. 제가 집 꾸미는데 돈을 진짜 얼마나 쓴지를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룸투어 영상에서 인테리어 다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룸투어를 하기엔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제 집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아직도 오늘의 집에서 쇼핑을 왕창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진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룸투어를 찍을 예정이에요. 근데 아마 7월달 안? 아니면 6월달 안까지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컬러 있잖아요. 요거를 애교살에 먼저 발라줍니다. 다음 질문이 구독자들 요청 영상 다 기억하고 찍는 건지에 관련한 그런 댓글이었는데 제가 구독자분들이 댓글에다가 무슨 영상 찍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를 일단 메모장에 적어놔요. 왜냐면 제가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 스케줄을 짤 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맞다 이거 해달라고 하셨지 해가지고 그것도 넣고 그거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해주시면은 메모장에 적어 놓아가지고 그걸 이제 나중에 보고 이제 반영하는 편입니다. 요쪽 요 컬러랑 요 컬러 2개 섞어가지고 눈 밑에 여기 밑에 발라줄게요. 삼각존. Q&A를 얼마 안 했는데 벌써 화장을 다 해가지고 속도를 조금 빨리 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허리 사이즈. 아 이거 잠시만요. 제가 이거 바르고 나서 허리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줄자 어딨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유교거리여서 배를 보여드리진 못하고 이게 여기 반팔 위에서 측정을 하면 여기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60이에요. 60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한 57, 8 정도?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57, 8, 57.5라고 치면은 인치가 22인치가 나와요. 네, 제 허리는 22인치에서 23인치? 보통 22인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바지를 시키면 허리가 다 너무 커가지고 웬만한 S도 그래서 다 벨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몸에 비해 허리가 좀 얇은 편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스트레스? 그 다음은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여러분 제가 신기한 게 여기 이사를 왔는데 여기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공사를 부르는 사람이 아닌가. 아무튼 다음 질문은 보통에서 마름까지 다이어트 하는데 생리불순이나 머리카락 빠짐이 없이 괜찮았는지. 이거 질문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제가 그때 엄청 빡세게 다이어트를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했잖아요. 그때 한 달 정도 생리를 안 했어요.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생리불순은 없고 머리카락 빠짐은 제가 원래도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머리카락 숱이 많아가지고.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도 조금 더 빠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숱이 막 그렇게 예전엔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그저 그렇거든요. 네. 근데 머리카락도 조금 빠지긴 빠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그냥
보통의 체격에서 아예 마름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막 몸이 갑자기 그런 게 바뀌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도 빠지고 생리불순도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아예 이 습관 자체를 제 걸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생리불순이나 머리카락 빠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중에 본인이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중에 어떤 체형이라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검색해보고 알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골라본다면 웨이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좀 가늘어요. 그리고 근육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말랑말랑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웨이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질문 다 못 받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질문을 다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아직 질문이 좀 남아있긴 한데 조금 여유롭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깻잎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였는데, 제가 전에 브이로그에서 친구들이랑 깻잎 논쟁 얘기하고 막 친구 뭐 술 먹다가 내가 먼저 피곤해서 들어가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깻잎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진짜 맨 처음에는 아니 그걸 왜 떼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친구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는 진짜 떼어줘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고 떼어준지도 모를 것 같거든요. 오히려 떼어주면 고맙죠. 제 친구 깻잎 떼어주는 건데.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의 깻잎을 떼어주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다음은 블러셔인데, 블러셔는 제가 사실 이거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맨날 이거밖에 안 쓰기 때문에 오늘도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뭘 먹고 점점 예뻐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귀엽고 똑 부러지는지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거 제가 지어낸 질문 아니고요. 진짜 저한테 왔던 질문입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점점 예뻐진다? 그거는 제가 카메라가 원래는 되게 어색했는데 점점 얼굴이 카메라가 익숙해져서 예뻐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이 좀 빠져서 예뻐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쁜 메이크업 색감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어쩜 그렇게 떡 부러지는지는 제가 원래 성격이 원래 그냥 좀 꽉 막힌 꼰대 성격이어가지고 떡 부러져 보이는 게 아닌지.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립 이든 타임. 제가 최근에 가장 잘 썼던 조합은 바로 일단 피 틴트 글래스의 1호 캔디 버블 색상. 얘는 너무 지그장창 써가지고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립이거든요. 특히 제가 최근에 핑크 메이크업을 자주 해가지고 이 캔디 버블 색상을 많이 썼거든요. 저는 진짜 피 틴트 글래스의 진심이어가지고 이거 출시되기 전에 나온 테스트용 그 짜끄만한 것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뭔가 이거 쓰기 아까워요. 그거 다 쓰고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얘는 제 최애 립입니다. 지금 이렇게 얇게 캔디 버블을 깔아줬고, 이 가운데 아워글래스의 립 트리트먼트 앳 나이트 컬러를 발라줘요. 제가 이거 말고 어뮤즈 듀틴트 복숭아도 많이 바르고 힌스 얼티메이트 컬러도 많이 발랐는데 이거 두 개의 조합이 가장 예쁘고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두 개 바르면 착색이 진짜 아예 없어요. 얘는 거의 립 오일 느낌이어가지고 착색이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번 바를 때마다 처음에 발랐던 그 느낌 그대로 발려가지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미쳤어 진짜. 너무 반짝반짝 예뻐가지고. 근데 이게 냄새가 좀 이상하긴 한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새 항상 이렇게 자주 발라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끝이 났고 질문이 아직 한 가지가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하고 그리고 옷도 다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질문에 마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비주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놀라셨죠? 이거는 제가 10만 되었다고 제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착용을 할까 하다가 오늘 딱 10만 기념 Q&A 영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저를 자꾸 공주라고 불러주시길래 이렇게 공주 코스프레 한번 해봤습니다. 마침 최근에 산 옷이 진짜 약간 공주 같은 트위드 자켓이어가지고 이번 착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참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나왔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회사 면접 본 썰 더 있나요? 더 말해주세요. 이 질문이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2개의 회사 최종 면접을 갔잖아요. 근데 하나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 썰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겟레디 뮤미에서 썰 푸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2번의 면접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바로 이 2번의 면접에서 모두 저의 구독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마스크를 쓰고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유니든이라고 말하자마자 옆에서 저 유니든 구독자라고 영상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끝나고도 DM으로 영상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꼭 같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어딜 가나 위니들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위니분들을 직접 봐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저의 영상을 봐주시고 저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공주라고 다들 불러주시고 전 정말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더 좋은 영상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의 Q&A 영상 그리고 주구장창 하고 다녔던 데일리 메이크업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